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신용한 원장님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한번 했어요. 식사에서 전라북도 어떻게 돌아가냐고 밥 먹으면서 뭐 쭉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한 얘기를 꼭 좀 강의를 와서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왔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금 전라북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더 바뀌어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 각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드시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각자의 마음이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모아지면 결국은 반드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심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도전경성이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지경성이라는 말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을 유자의 뜻지자죠.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경성, 마침내 이룬다라는 것인데 제가 그 사자성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유지경성 하다가 올해 2023년 전라북도 도정 목표를 제가 도전 앞에 유지를 도전으로 좀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도전하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혁신이나 어떠한 성과도 내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과 공무원 속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저랑 같이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도지사를 당선되고 난 날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6월 1일 날 작년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제가 당선되고 나 보니까 전국의 17명의 광역지자체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득표율은 최고 득표율을 받았어요. 82%를 받았어요. 제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게요, 기쁜 건 딱 그날 저녁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부담입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내려갈 것밖에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선배들이 그래요. 야, 국회의원은 떨어져도 보고 대보도 보고 해야 돼. 안 떨어진 놈하고는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됐기 때문에 저거는 떨어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지. 나는 내리돼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3선째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을 제가 놀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논 건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갖고 변호사 업무 살살살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면 논 거죠. 근데 2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야, 그 말이 다 이유가 있구나. 왜 떨어져 봐야 되냐고 생각하는지. 제가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권한이 센지 몰랐습니다. 떨어져 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떨어진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가도 공부했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도지사 선거 나올 때 캐치플레이즈가 2개입니다. 하나는 고시 3관왕이라고 제가 고시 3관왕이에요, 소위. 제가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행시 합격하고 사시 합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3관왕. 그러니까 그럼 상당히 똑똑하겠네. 이 생각이 좀 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라북도에 쓸만한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놈이 대기업을 5개를 갖고 온대. 저놈 찍자.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다고 대기업이 어떤 하나라도 저한테 너 도지사 되면 내가 가줄게 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한 군데도 없죠. 당선되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대기업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을. 지난 11개월 동안 30대 대그룹 거의 다 만났어요. 적게는 1번, 2번, 많게는 4번, 5번까지 만났죠. 그럼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왜 전북을 가야 되는데? 야, 전북 가면 다른 데보다 뭐가 좋은데? 얘기해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답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라북도로 내려오면 당신들한테 좋은지를 돈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새만금 오면 돈 벌게 해드릴게요. 부사장 만나면 부사장님 승진하고 싶죠? 새만금으로 오시면 돈 벌게 해서 승진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동안 답을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에게 매력적인 동네가 되게 할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해서 저희가 일단은 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호남은 노조가 세가지고 기업 못 해먹어. 솔직히 내가 나하고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야, 호남으로 솔직히 제조업 가기 힘들다. 거기 항노총 특히 민주노총 세가지고 안 돼. 솔직하게 제가 그 소리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요즘 환경 오염 단속 세가지고 힘들어 못 해먹어. 한국에서 제조업 못 해먹어. 솔직히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 때가 오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회의 땅? 새만금이죠? 제가 오늘 새만금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새만금 옆에가 이게 새만금 땅이에요. 지도인데 새만금에 여기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 하면 여기 방조제 건너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한 절반은 오셨네. 그래도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방조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방조제 길이 아시는 분 얼마예요? 아이고 진짜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네, 선물 저기 레인책 하겠습니다. 네, 33.9km예요. 이 방조제가. 여기를 지나면 여기서부터 물 끝나는 데까지가 여기가 10k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다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여기가 넓어. 이게 33km고 여기까지가 또 45km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땅이 1억 2천만 평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데는 원래 땅이고, 원래 지금 육지로 되어 있는 데고, 이런 데는 원래 육지인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새롭게 매립될 땅이에요. 그래서 1억 2천만 평 중에 육지로 바뀔 땅이 8천만 평이고, 호수로 남을 땅이 4천만 평이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에 저희 집이 보이네요, 지금. 저희 시골집이. 제가 여기 만경강에서 모육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농사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새벽에 세조상사를 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만 6이에요. 제가 5번이에요. 존재감 없는 아들.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 왔어요. 저희 형님들은 다 아버지가 야, 농사지면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정이 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라. 그래서 다 전북대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5번이 됐는데 저도 나도 전북대학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87학번인데 86년 가을에 저희 1번 형님이 서울에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이제 5번, 6번 둘 남았는데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서울로 올립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팔으세요. 다행히 그때 집에 소가 3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앉아서 책 보는 것의 재미를 저는 서울로 대학 와서 처음 느낀 거예요. 시골에서는 금, 토, 일 그냥 3일, 내도 2박 3일 내리 일해요.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가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아요. 그 생활 3년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 오니까 이거 공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해버렸어요. 전국 최연소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10개월에 합격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데, 도전 경성이 저의 신조예요.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회계법인 다니다가 행시 봐야 되겠다. 행시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된 실패예요. 행정고시를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겨우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기재부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를 장교로 39개월 근무하는데 저기 속초에서 근무했어요. 8군단 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님이 우리 워크숍을 갔어요. 사무관 워크숍을 갔는데, 사무관 워크숍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기재부 니네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인데 니네들 지금부터 10년 뒤에 반드시 니들이 컨트롤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얘기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영어 공부나 해야 되겠다. 오랜만에 공부하는데 영어하고 법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럴 바에 사시 공부하자. 그래서 군대에서 사실 사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6시에 퇴근하니까 저녁 6시 반부터 매일 새벽 1시까지
매일 6시간 반씩 내지 7시간씩 3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사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이 됐는데 제가 몇 번 떨어졌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고시 상관왕 하면 야 저놈이요 머리 천재구만. 시험만 보면 되는 모양이야. 근데 저 6번 떨어졌습니다. 6년 물 먹었어요. 12년 걸렸어요. 87년도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99년 8월까지 12년 걸렸습니다. 조금 독종이죠? 12년. 그런데 제가 그래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는 정말로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해서 레슨만 받으면 실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면 그 다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 무조건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트라이조차 안 하면 최악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뭐가 약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야 1%의 가능성만 생긴다면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1%를 10%로 바꾸고 10%를 30%로 바꾸고 더 노력해서 50%로 바꾸고 이게 얼마나 짜릿하냐. 우리 군산 제가 국회의원 했던 군산이 뭘로 유명합니까? 야구 역전의 명수로 유명하죠. 역전승만큼 짜릿한 건 없어요. 근데 역전하려면 평소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역전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관리 매니저하고 내 안줘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실 테지만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계속 바꾸고 혁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유지가 안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계속 바꾸고 가니까. 제가 기재부에서 딱 7년 근무하고 나왔어요. 지금 저희 동기들이 행시 동기들이 다 기재부에 다 근무합니다. 그만둔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요새 힘 좀 써요. 저희 동기들이 기재부에 1급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예산실장, 세제실장, 차관보, 기획관실장 해가지고 7명인데 7명 중에 6명이 제 동기예요. 지금 기재부에. 그래서 요새 좀 힘 좀 쓰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하면서 좀 우리 예산실장 도움 좀 받았어요. 제가 협박 좀 했죠. 친구라. 그런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자발적인 참여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도지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지사 취임하면 저희 도에 국장이 16명 있어요. 과장이 80명이에요. 사무관이 253명입니다. 사무관들이 팀장인데 그동안 업무보고는 항상 국장님이 업무보고하고 과장님들 배석하고 30분씩 업무보고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정을 처음 경험해보기 때문에 제가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좀 해봅시다. 저는 사무관들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53명한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총무과장이 찾아왔어요. 지사님 의도는 참 좋은데 시간이 7배가 8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국 할 때마다 4시간 5시간씩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봅시다 한번. 대신에 우리 팀장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제가 가이드를 줬어요. 팀장들이 제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황에 관한 보고는 하지 말고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해서 타 지자체들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를 전라북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적용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3분 내지 5분씩 발표하세요. 그리고 253명 중에 가장 잘 된 사람 10명을 제가 승진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승진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국외 업무 보고가 시작됐어요. 20명의 팀장이 업무 보고하는데 첫 번째 팀장이 그래요. 지사님 저 공직생활 23년 했는데 도지사님 앞에서 다 업무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그냥 가슴이 지금 너무 긴장이 되고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최고 잘하는 사람 10명 승진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승진 한번 해보려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데가 보니까 부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갔다 왔는데 부산시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고 이런데 이번에 제가 10등 안에 안 들어도 저는 좋은데 이 정책을 꼭 전라북도에 좀 채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팀장님 그 업무 보고를 듣고 가슴이 빵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바로 채택합시다. 그 다음 팀장은 저는 충청남도에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전라북도에 조금 변형해갖고 이렇게 좀 꼭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채택합시다. 첫날 20명이 보고를 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 하다 보니까 제가 쏙 빠져갖고 합시다 하다 보니까 20개를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소문났어요. 제가 사실은 선거 유세 기간에 TV 토론을 하는데 TV 토론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도지사가 앞으로 되면 전라북도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김관영이가 도지사 되면 완전히 이제 공직을 다 뒤엎을 모양이구나. 대대적으로 개혁할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완전 얼어있는데 제가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딱 했는데 전부 칭찬해주고 20개를 다 채택하니까 그 다음날 다른 국 업무 보고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첫 번째 팀장님이 업무 보고 하는데 지사님 저 25년 만에 처음 업무 보고입니다. 도지사님 앞에서. 근데 저는 제가 16개 시도를 분석을 하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거 하는데 정말 이것 좀 도입 좀 하고 싶습니다. 해외로 확장됐어요. 그래요? 채택합시다. 그 얘기했더니 지금 소문 나가고 그 다음날은 어디?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해외로까지 다 가요. 제가 253명한테 업무 보고를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전부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253개를 제가 다 채택했습니다. 합시다. 전부 채택했는데 채택을 하는 건 참 좋은데 3일 뒤에 예산과장이 찾아왔어요. 지사님 이게 다 돈이 들어갑니다. 253개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가 73개고 이거를 하려면 지사님 임기에 5천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만도 1,7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차년도에.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팀장님들한테 다 약속했는데 뭘 죽이고 뭘 하냐? 다 합시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합시다. 그래서 지금 253개 한번 보세요. 253개를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어. 서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배낭이 있는데 거기다 253개를 딱 파일링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KTX에서 253개를 이렇게 쳐다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겠어요. 전라북도의 혁신의 자산인데 바뀌고 있구나. 이거 도입하면 전라북도가 바뀌겠구나. 10명을 승진시켜야 되겠는데 10명을 제가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253개를 다 선택해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하다가 16명 국장님들한테 맡겼습니다. 16명 채점해가지고 그 중에 5명만 더 합시다. 15명 좀 해주세요. 대신에 253명 가지고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각 국별로 양심을 걸고 자기 국에서 가장 잘 됐다는 거 1차 스크린에서 3건씩 올리세요. 그랬더니 42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42건은 미스터 트로트처럼 합시다. 완전 경쟁. 42명이 쫙 가서가 한 분씩 PT를 했어요. 16명 국장 앞에서. 저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국건은 채점하지 말고 타국 것만 채점해서 점수부터 해서 끝냅시오. 그리고 15명 결정되면 15명 명단만 주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날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253명 중에 여자 사무관 비율이 30%예요. 타 시도보다 꽤 높아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15명 승진 대상자가 정해졌는데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5명 중에 여성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10명 될 것 같아요? 11명이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먼 파워. 대단해요. 완전 경쟁하니까 여자들의 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사무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거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를 봐서 이번 9월에 또 올라오고 그래요. 오늘 지시했어요. 9월 두 번째 주부터 추석 전까지 전부 다 업무 보고 다시 받으십시다. 그리고 작년에 벤치마킹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하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새로운 거 벤치마킹 하는 거 3분에서 3분 30초. 해서 4분에서 4분. 그리고 이번에도 잘 된 사람 이번에는 10명만 진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승진시킵시다. 253건을 했더니 이거는 사무관들만 했잖아요. 사무관들만. 한 달 있으니까 6급 주사가 찾아왔어요. 저를. 지사님, 저희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혁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할 말 없잖아요. 저희들도 좀 아이디어 내서 승진 좀 합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대신에 그러면은 6급, 7급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이거 합시다. 내가 도지사라면 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전부 또 해가지고 발표해봐라. 했더니 300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 80건을 도정으로 채택하고 그 중에 10명 또 승진 가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80건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주말마다 공부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징조구나. 그래서 사무관들이 조금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6급, 7급도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승진시켜주고 하니까 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작 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용환 우리 원장님이 충청북도 출신이거든요. 충청북도가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15만 명이 작습니다.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작은 데가 어디냐? 충청북도, 그 다음 강원도, 제주도 여기만 작아요. 도중에서는. 그런데 전라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충청북도나 강원도보다는 도세가 조금 위에지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있는데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성적표를 깠어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압시다. 몇 등인지 까봅시다. 1인당 GRDP 충청북도가 전라북도의 1.5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미 한참 가가지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강원도도 이미 전라북도보다 위에 와 있어요. 그럼 전라북도가 뭐 해먹고 살아가지고 그나마 따라잡습니까? 다른 동네는 다 놉니까?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죠. 전라북도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어떤 분야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에 해야 되냐 라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농생명 바이오 식품 분야가 그래도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 이 두 개를 좀 더 포커싱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분야조차도 전국 1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자,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 전라북도를. 문화관광산업의 수도로 만들자. 이 두 개는 우리가 전라북도가 캐피탈이 되자. 수도가 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수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1인당 소득도 많아야 되고 산업을 리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목표를 4년간 목표 이렇게 잡았어요. 2021년 매출이 지금 4.5조 원인데 7조 원으로 매년 9%씩 성장시키자. 농가 소득은 4,700만 원인데 제 임기 끝날 때쯤에 6천만 원으로 이것도 증가시키겠다. 청년 창업농 3,000명, 스마트팜 3배 늘리자. 이제 이런 상당히 좀 도전적인 약간 챌린징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연도별로 로드맵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다 예산 어떻게 넣을지 해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발표해버렸어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뭐가 그나마 괜찮냐? 전라북도가요 옛날에 힘이 없어가지고 농업 관련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내려갈 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농업 관련 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전라북도에. 근데 지금 여러분 농생명 산업이 6차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연구소가 무려 50개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박사급 연구 인력이 1,800명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박사급 인력이 1,000명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R&D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전국 전체의 40%가 지금 전라북도에 와 있어요. 그럼 R&D를 하고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은 스마트팜이 대세예요. 아까 다행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농생명용지, 농생명정유지, 농생명용지, 농생명용지로 앞으로 땅으로 바뀌어야 되고 농사지어야 될 땅으로 지금 짠물 빼고 있어요. 육지로는 바뀌었는데 바로 농사를 못 지니까 지금 짠물 5년 동안 빼야지 여기다 농사지어요. 26년부터는 농사가 가능한데 이 땅에 몇 평이 3천만 평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농생명 바이오 스마트팜 하려면 무조건 여기 오시면 돼요. 저희가 땅을 이 자리에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0만 평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싸게 드릴 테니까 농생명 용지가 지금 3천만 평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스마트팜 빌리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림부에서 4군데를 만들었어요. 농도가 어디예요? 충청 남북도는 농도 아니어도 공장이 많이 가니까 거기는 안 만들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각 하나씩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스마트팜 소위 말하면 실증단지로 만들었는데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만든다고 하니까 전라북도는 민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만들었어. 가장 크게 만들었어. 가장 빨리 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 가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요.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년 50명씩을 뽑아요. 스마트팜 농부를. 그래서 2년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내보내요. 너는 스마트팜 일꾼이야. 그리고 나라에서 임대용지 스마트팜 3,000평을 져줘요. 너 3,000평 져줄 테니까 여기서 임대용지 해. 스마트팜. 50명이요?
여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엊그저께 지난주에 매년 50명 뽑는데 마감을 했는데 여기가 5대1입니다. 5대1. 요새 스마트팜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마트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최근에 농림부에서 소위 농생명 바이오를 그린 바이오라고 그래요.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갖고 나중에 이건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상식으로 아시면 좋아요. 그 중에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그린 바이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그린 바이오 산업을 앞으로 집중 육성시키겠습니다 라고 2달 전에 농림부 장관이 평창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발표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오락해서 갔어요. 자, 전국의 농생명 그린바이오를 6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6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를 각 도시에 하나씩 줘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존심이 있지. 6개 중에 몇 개는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몇 개 먹었겠어요? 발표 났어요. 4개. You're right. 4개. 6개 중에 4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농생명 산업에 지금 수도로 가고 있어요. 제가 허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야냐? 동물용 의약품. 동물의약품이 저희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라고 익산에 있어요. 그래갖고 동물용 의약품을 집중 연구하고 있어요. 종자, 김제에 종자 클러스터가 있어요. 식품, 익산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70만 평이 돌아가고 있고 추가로 2차로 63만 평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 가공 업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 순창에 가면 여러분 고추장 유명하죠? 고추장이요. 그냥 고추장이 아니에요. 요새는 미생물 가지고 다 발효해가지고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미생물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정읍하고 정읍에 가면은 미생물 진흥원도 있고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나머지 2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곤충 산업을 앞으로 고도의 단백질 산업이다 해가지고 경북 안동이 받아갔고 그 다음에 천연 약재 생물 이거는 강원도 강릉에서 받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개 아까 말씀드린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동물용 의약품, 식품 이런 것들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도 전라북도 수도를 대한민국 수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새 K컬처가 엄청 인기잖아요. 제가 4달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복 입고 있었어요. 한복 입고 있었더니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다 찾아와요. 막 달려와요. 사진 찍자고.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대단한 인기가 있는가 봤더니 옆에 한복 입은 사람 또 그리 또 가더라고. 아, 그래서 이건 한복 찾아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죠. 근데 K컬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식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서 전부 다 분리돼갖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발원지는 의식주죠. 그러면 한옥, 한식, 한복 가장 잘 대한민국에서 보존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북, 전주죠. 그 다음에 한지, 판소리, 서예. 요즘요 K-팝 가수들이 가장 잘 나가는 코스가 뭐냐? 초등학교 때 판소리 한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판소리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돌려요. K-팝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성량이 좋고 이 판소리가요. 판소리를 정말 5마당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판소리를 듣는데 눈물 나요. 판소리 들으면은 제 마음이 막 심금이 여기가 울려져 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진짜. 신봉사가 심청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할 때 눈물 나요. 전주에 오시면 대사슴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계 소리문화축제를 10월 달에 해요. 근데 세계 소리문화축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3년간 조금 침체되어 있다가 올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판소리 5마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문화재들을 섭외했어요. 다 80세 이상. 그러니까 판소리 5마당, 적벽가,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5마당에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최고봉에 있는 인간문화재가 살아있는 사람이 보통 85세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섭외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85세가 최고봉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있어요. 85세 들은 양반을 완창을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20분만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로 나머지 완창 무대를 채워주시면 저희가 선생님이 완창한 걸로 생각하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이번에 5명 다 불렀어요. 한번 와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눈물 난다니까요. 근데 전라북도가요 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지리산이 있고 무주에 덕유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장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변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부안에 채석강 있는데 아까 새만금에 끝나는 데가 변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에요. 여기가 군산이고 군산부터 여기를 이렇게 이었는데 여기가 고군산 군도. 고군산 군도가 한 달 전에 CNN에 방영이 됐어요. 뭐라고 반영됐냐?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가장 멋있는 관광지다. CNN 고군산 군도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서 바로 나와요. 여기가 정말 멋있어요. 여기 한번 지금은 차로 다 갈 수 있어요. 끝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섬이 장자도인데 장자도에 있는 산이 대장봉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봉 높이가 140m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산이 대장봉이다. 140m짜리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5분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짧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대장봉이고 여러분들의 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하롱베이보다도 더 멋있는 섬 60개가 펼쳐집니다. 여기 대장봉이 딱 올라가면 정말 멋있어요. 제가 헛 얘기가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여기가 변산받는데요. 여기서 새만금 잼버리를 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몇 회인 줄 아세요? 25회. 그런데 잼버리에 몇 명 정도 참석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12일 동안 야영합니다. 텐트 치고 여기 와서 몇 명이 오냐? 4만 3천 명이 와요. 텐트가 4만 개가 쳐집니다. 부지가 256만 평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여기 일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아니면 혹시라도 손주 계신 분들 있으면은 데리고 야 새만금의 잼버리 하루 갔다 와보자. 그러면 여기 가면은 150개국에서 오거든요. 150국에 와가지고 그 중에 사람 많이 오는 나라는 여기다 부스를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부스가 50개가 생겨요. 각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또 30개가 생겨요. 보이스카웃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생겼는 줄 아세요? 시작된 나라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한번 되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다 보이스카웃 해야 돼요. 영국에서 이번에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비행기 값 400만 원 내고 참가비 150만 원 내고 550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영국 학생들이.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참고로 한국 참가자가 3,000명이에요. 한국 참가자가. 영국에서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4,500명. 놀랬습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의 힘이에요. 영국이 4,500명, 벨기에, 스웨덴 2,000명, 인도네시아가 옛날 영국하고 가깝잖아요. 여기도 스카우트가 활발해요.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소득이 3,500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몇 명 오냐? 1,700명 와요. 대단해요. 한번 꼭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오시고 꼭 오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고 91년에 고성 잼버리가 있은 후에 우리가 지금 32년 만에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 살아 생전에는 한국에서 다시 하기는 힘들 거예요. 꼭 오세요. 제가 가장 한국적인 한류의 뿌리라고 제가 표현해요. 우리 전라북도를.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에 관한 자부심이 좀 있는데 이 자부심을 그냥 자부심만 가지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먹거리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저희의 과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다 몰라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를 해보니까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그 동네를 이끄니까 변하더라. 인구도 20만 명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특별자치도 못 사는 동네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네 도지사 책임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두 군데를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6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특별자치도가 돼요. 그럼 뭐가 특별한데? 그걸 지금 시도지사가 만들어야 돼요. 뭘 특별한데? 그거를 법에다 다 넣어가지고 제주도는 16년 동안 350개의 법조항을 만들면서 4,600개의 중앙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국제학교 만드는 것이 교육부 장관인데 도지사가 갖고 왔어요. 제주도 국제학교 만들어. 영리병원도 만들어. 면세 얼마로 할까? 도지사가 정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특별자치도 작년에 법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올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생명 바이오 식품, 문화 관광, 특히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 안 해보는 것,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다른데 대한민국 전체에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전라북도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다른 노래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기업 임원들 꼬시기에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하고 기업들 500개를 전부 1대1로 잼매가지고 자 1인 1공무원 1기업 1공무원 매치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 기업 애로사항 청취해가지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해. 500명이 청취해온 애로사항을 전담을 하면서 그것만 해결하는 공무원 조직이 기업 애로 해소팀이라고 20명을 도의사 직속으로 만들었어요. 20명 갖고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산하기관에서 30명 또 만들었어요. 50명은 그것만 해요. 500명이 물어온 거 해결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애로사항 있으면 자기가 전화할 공무원이 생겼잖아요. 편하다는 거야. 기업들이. 그리고 중요한 애로를 다 해결했죠. 이거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 정해서 1년에 2명씩 승진시킬게 또 했죠. 그럴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환경하고 노동 문제를 최고 골치 아파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 도청에서 환경 단속하는 업체가 한 1,500개 되는데 1,500개 환경 단속을 할 때 전부 사전 예고제로 다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자, 한 달 뒤에 갑니다. 한 달 뒤에 이런 거 점검할 때니까 그때까지 바꿔놓으세요. 해요. 그랬더니 사장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또 그래요. 아, 이거 지사님 진짜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그거 속아도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자, 한 달 뒤에 예고하고 가는 건 가. 그리고 예고해서 문제 없는 데를 1년에 10%는 무작위로 가서 점검하자. 사후에 눈 가리고 아웅했는지 진짜로 고쳤는지. 눈 가리고 아웅한 사람은 내 작살 내려고 했어. 이렇게 하는 걸로 예고했어요. 그랬더니 어쩌든지 그 다음에 노조 문제는 제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3번씩 만나갖고 제가 술 먹었어요. 폭탄주 한 10잔씩 했어요. 노조 간부들아. 당신 여기서 노조 본부장 하려면 노조 많이 가입시켜야 될 거 아니야. 노조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노조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와야지 노조가 늘어나지. 내가 기업 오면 한국노총 다 가입시켜줄게. 제발 좀 일단 기업 좀 오게 하자. 그럼 기업 오게 하려면 사인해서 신노사 상생협약 좀 하자. 그래서 노스트라이크 좀 선언하자 우리. 했더니 노스트라이크 선언하자고 제안했다고 제가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 중에 하나를 도지사가 말살하려고 한다고. 변호사라는 놈이 말이야. 욕 얻어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양보했죠. 사실상 노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스트라이크 갈 위험이 있으면 도의사가 개입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개입해갖고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노사 상생 협약을 올 4월에 결국 체결했어요. 1년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또 해요. 세무조사. 지방세에 관해서. 세무조사도 제가 1년에 세무조사 할 리스트를 전부 연초에 공표하고 회사에다 줘요. 그리고 당신한테 가장 필요할 때 언제 나왔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그때 나갈 테니까. 다 바꿨어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만들었어요. 기업이, 우리 지금 5월에, 6월에 너무 바빠. 좀 거기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원하는데 빨리 써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때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새만금 산단이 평당 50만원씩 분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땅값 50만원을 기술력은 좋은데 땅값이 없어. 이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평당 50만원에 주는 거를 5천원에 100년 쓰게 했어요. 1년에 5천원만 내셔. 100년 쓰셔. 이거를 65만 평을 제가 국회의원 할 때 1년에 10만 평씩 만들어가지고 지금 65만 평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초인데 그러고 나서 이게 장기 임대용지, 100년짜리 임대용지는 분양이 막 돼요. 근데 새만금에 지금 산업용지가 200만 평이 지금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9년 동안 100만 평이 분양됐어요. 아까 65만 평을 포함해서. 제가 도의사 취임하고 1년 동안 100만 평이 분양됐어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처음에 500만 평을 조성을 했어야 하는데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200만 평만 조성하고 뒷짐지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 무시하게 해가지고 사장님 빨리 지금 산단 만듭시다. 지금 땅이 없어갖고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땅이 없어요. 2차 전지 업체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새만금이 돼버렸어요. 2차 전지, 에코프로, 대장주, SK온, LG화학, 첨보 BLS, 엔캠, 대주전자재료 지금 다 왔어요. 새만금으로.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에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 단지 지정하고 있어요. 지금 산자부에서. 그래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했는데 반도체는 15개가 신청해야 그 중에 2개를 해요. 2차 전지는 5개가 신청해야 그 중에 하나 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첫 공고가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래. 야, 뭔 소리야. 빨리 신청하자. 작년 10월 달에는 솔직히 기업에 몇 개 안 왔거든. 그냥 무조건 하자고. 했더니 작년 10월부터 올 지금 6월까지 LG화학도 1조 2천억, SK온도 1조 2천억 막 발표가 되니까 조금 저희도 분위기가 좋아요. 지난 5월 18일 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지역을 특화단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에서 21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거기 누가 가서 발표하겠어요? 다 지자체의 국장, 과장들이 가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새만금만 도지사가 가서 발표했어요. 제가 직접 갔어요. 왜? 어전타니까. 전라북도의 산업이 드디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데 이건 제가 꼭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PT 했어요. 20번 연습했어요. 제가 20분 PT 하는데 20번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제가 스탑워치 켜놓고 20번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직접 PT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제가 지금까지 4번 했어요. 이번 거는 발표가 7월 초에 나는데 그동안 3번 해갖고 3전 2승 1패. 맨 처음에 제가 하이퍼 튜브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퍼 루프라고 일론 머스크가 진공관에다가 기차 쏘는 거 있어요. 이게 시속 1200km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다 시험 선로를 만드는 것이 공모가 생겼어요. 국가 예산만 1조짜리입니다. 민간업체 붙으면 5조.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향후 10년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3군데가 붙었어요. 전라북도가 이걸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그래도 좀 앞서지 않겠냐. 새만금을 내세워갖고 했는데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충청남도 도지사님 국힘당, 경상남도 도지사님 국힘당,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힘당 출신. 저는 민주당에 4년 하다가 안철수 따라서 나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6년간 헤매다가 작년 대선 때 민주당 복당해가지고 어떻게 도지사가 민주당으로 다시 됐어요. 다행히 원희룡 지사하고 옛날에 저하고 1년을 같이 했어요. 바른미래당 제가 원내대표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 지사님이 자기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제주지사 할 때. 그래서 제가 뭐 잘 말씀드려서 좋게 돌려보냈죠. 도지사 지고 나서 소문이 들리는데 야, 전라북도는 이미 물 건너갔다. 저기 경상남도하고 충청남도에서 하도 로비 많이 하고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구워 삶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아마 갈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들려요. 뭐 이게 소문 낼 수도 있죠. 그쪽에서. 작전으로.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 찾아갔어요. 장관님,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나라의 장래를 정하는 건데 이렇게 정치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나중에 분명히 검찰 수사 들어갑니다. 아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끝내세요. 이거 채점표 다 걷어다가 용산 갖다 주고 이틀 뒤에 다시 받아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8월 4일 날이 발표 날인데 2주 전에 심사 방법이 발표됐는데 심사위원이 9명인데 9명이 실명으로 채점하고 그 자리에서 더하고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왔다. 그나마 PT를 한번 잘해볼 수 있으니까. PT 누가 하냐? 도청의 국장, 담당 국장이 가장 잘하니까 담당 국장이 해야 된다. 담당 국장이 앞에 나가서 저 앞에 가서 한번 해봐라 하고 또 했죠. 담당 국장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져요. 제가 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진짜 해야 돼. 하도 얘기하니까 발표하다가 떨어. 안 되겠더라고. PT 내가 한다.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PT를. 제가 뭐 합니까? 토목을 합니까? 기차를 합니까? 뭘 합니까? 2주간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거는 또 PT가 1시간 반이야. 30분 PT에 질문을 10개 줘요. 10개 질문서 작성하는데 답변 작성하는데 30분. 답변하는데 30분. 1시간 반씩 PT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일 뽑기 했어요. 충청남도 국장이 와서 딱 하더라고. 전라북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했죠. 경상남도 중요하다고 부지사가 왔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채점표 딱 채점하고 딱 깠어요. 다행히. 깠더니 전라북도가 완벽하게 1등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국가 공모사업이 그렇게 해갖고 도지사가 직접 PT한 일이 대한민국 최초예요. 일주일 뒤에 공모사업이 하나 또 붙었어요. 광주시하고 익산시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호남권에서 하나 주는 거예요. 비행청소년 교정기관 300억짜리
여가부에서 하는데, 여가부에 심사위원들이 내려오는데, 광주시하고 익산시하고 하면 되는데, 광주시장님이 일주일 전에 전북 도지사가 직접 PT해갖고 가져갔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야, 이건 내가 할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익산시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지사님,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급이 맞이할 거 아닙니까, 또. 저쪽은 광주시장님이 하는데, 여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지사님이 꼭 좀 해주십시오. 아, 저거는 1조짜리고 300억짜리잖아요. 제가 PT맨이 아닙니다. 사정을 해. 그래서 제가 시장님, 그러면 제가 시장님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이 1%라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어때요? 당연하다고.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또 내려갔어요. 익산에 가서 또 했어요. 또 땄어요. 2개를 했더니 이제 소문 났어요. 중앙구체에서. 여기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 얼굴을 보고 하니까 심사위원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심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들. 근데 한 달 뒤에 공모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유네스코 갯벌보전본부,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충청남도 서천군이 붙었어요. 여기는 1등 가면 300억을 지원하고 2등 3등 가면 100억씩 지원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1등 가려고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데 고창 군수님이 또 찾아왔어. 지사님 진짜 2번 하니까 역시 지사님이 하니까 효과가 나잖아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은 또 찾아왔어요. 지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신안으로 다 가기로 내정돼 있고 신안이 대한민국 갯벌의 95%가 있습니다. 신안이 만약 이거 안 받으면 신안은 폭동납니다. 그리고 이건 안 주는 거니까 괜히 지사님 공부하기도 어렵고 면상하고 하지 마세요. 말려요. 말린다는 소리가 고창 군수한테 들어갔어요. 이제 도청까지 찾아왔어. 지사님 저희 고창군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생태학이야, 생태학. 그래서 또 서울에 와서 발표했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 났어요. 됐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인생 1패라고.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발표하는데 직접 얼굴 보고 도지사가 얘기하니까 마음 약해진다고 분리를 시켜놨어. 심사위원들은 다른 방. 발표하는 사람은 이쪽 방. 컴퓨터 앞에서 마스크 쓰고 컴퓨터 보고 하라는 거야. 다른 방에서 심사위원들은 나를 보고. 아이고 속 터지더만. 근데 발표하기 전날 해수부 장관한테 전화 왔어요. 해수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 지사님 300억짜리 어떻게 지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진짜 저희 직원들이 그냥 미안해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죄송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신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300억짜리에다 붙여야 될 교육 기능하고 홍보 기능을 고창으로 보내갖고 고창을 200억짜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떨어지긴 했어도 100억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 교훈을 얘기해요. 야, 끝까지 좀 어전트하게 하자. 그리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을 하자. 그러면 그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훈이 있고 그러고 나면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아웃풋이 더 큰 아웃풋이 생기니 반드시 매 순간마다 좀 최선을 다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보여줘 버렸으니까 뭐 할 말 없지 이제. 직원들이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좀 뛰기 시작해요 또. 몇 개의 사건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번 7월에 있을 2차 전지 특화단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아멘.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기업들과 뭐 분양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엄청 오고 있는데 요새 지금 제가 협상하느라고 바빠요. 또 어떤 사람이 1조 하겠대. 어떤 사람이 2조 하겠대. 1조 하겠대. 그래서 요새 지금 줄 세워놓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땅이 없어요. 솔직히. 우선적으로 지금 다 20만 평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잘 분양해갖고 할까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세계 잼버리 대회에 꼭 한 번씩 오시기를 기원하고 강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루하진 않았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이거 질문 안 하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2명만 받을게요. 해보셔요. 5천억은 전라북도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전라북도 1년 예산이. 전라북도 사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0조예요. 1년에 10조 예산이. 도지사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조는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억, 4년간 5천억이니까 1년에 2천억, 3천억 돌리는 것은 저의 생각에 의지에 달려있죠. 우선순위 문제예요. 도지사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오시면 오늘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이런 강의는 없지요. 저도 오늘 우리 신용환 원장님 오라고 하니까 왔지 제가 함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새만금에 하루를 여행 오시거나 1박 2일로 오신다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전라북도의 문화를 느끼게 판소리 명창을 동원해가지고 그 중에 다만 몇 마당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좋은 새만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만금을 아내를 한번 가보시라 이거예요. 새만금 아내를. 아까 새만금 지금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30년 동안 새만금 아까 방주제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올 7월에 새만금 안을 관통하는 십자형 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형 도로 여기가 지금 완공이 현재는 반 됐어요. 이게 됐어요. 이게 십자형 도로가 이게 십자형 도로인데 이게 올 7월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이 안에를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가 얼마나 넓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땅인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장담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오셔갖고 이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아 기업가적 창의력이 발동이 됩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 여기서 뭔가가 앞으로 대단하게 뭐가 일어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꼭 한번 오세요. 네, 동부 쪽은 주로 산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산림을 이용한 힐링, 치유 공간 이런 것들 위주. 그 다음에 산림 자원을 이용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랭지 농업 이런 것들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항상 저희 전라북도 내에 동북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차별받고 있다. 동북권 차별이라는 얘기가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들은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의사로서는 항상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6개 지역, 무진장, 임순남 여기에만 별도로 우리가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60억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수직형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은 용담댐 물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게 거의 큰 문제 없이 다 조달은 되고 있고요. 이제 옥정호는 옥정호의 일부 물을 정읍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 옥정호 임실은 야 우리 물 상수도로 안 쓰고 그대로 가둬놓고 여기다가 더 물을 채워가지고 관광용으로 쓰면 좋을 텐데 왜 물을 빼내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읍에다가 용담댐에서 가는 관로를 묻어야 돼요. 이게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못 해준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료가 다른 데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면 이제 그게 안 들어가도 되면은 옥정호 상황이 좀 나아지겠죠. 근데 임실이 관광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 그 출렁다리, 붕어섬 출렁다리 이 개통과 지금 해가지고 뭐 출렁다리 그다음에 임실 치즈 축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관광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도 꼭 한번 여러분 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랑 야 감사장 뭐 이렇게 큰 감사장은 처음 보네. 이렇게 오케이 아니 여기 서서 네, 이렇게 알았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